네, 이번 시간에는 UI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메인 메뉴를 지금 패드를 통해서 접속을 했고,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탭으로 이동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캐릭터 관련돼서 정보창을 한번 간단하게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 패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맨 위에 거에서 또 위로 하면 맨 밑으로 다시 가는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이런 기능이 있고, 탭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레벨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보를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다 스태미너를 하나 누르면 밑에 있는 그 포인트가 삭제되면서 줄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올리고 또 가고, 다시 아직도 그대로 저장이 돼 있고, 껐다가 다시 키면 아직은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저장이 돼야 되는 기능을 아직은 넣진 않은 거죠. 이렇게 포인트 쌓을 수 있고, 옆에 인벤토리나 이제 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페이지로 가는 거, 페이징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UI 관련돼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유저 UI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처음에 만들 그런 플레이 메뉴 UI라는 위젯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보더 값을 주고, 그러니까 바닥을 그냥 부드럽게 까는 그냥 바닥 상태로 만들어서 반투명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일단은 만들어 둡니다. 그 메인 뒷판이 될 거고, 이제 그 메뉴를 키기 위해서는 패드에 이제 그 메인 메뉴 UI 거기서 보면 이제 뭐 키를 해야 되는데, 그 패드 가운데 있는 이렇게 조그만 그 메뉴 버튼을 사용할 거고요. 근데 그 이름이 조금 이렇게 인터넷 찾아봐야 돼가지고 그 이름 찾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키 네임 같은 밍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인풋 액션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즈 게임 패드 키를 통해서 이제 그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위젯 하시고요. 네, 플레이 방금 만든 거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그거 프로모트에서 밸류 하나 만들어 놓고요. 플레이 메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애드 투 뷰포트에서 메뉴를 띄우는 뭐 그런 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셋 인풋 모드를 UI 모드로 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UI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펑션에 보면 오버라이딩 하셔서 온키 다운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키 이벤트에서 getKey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명령어를 넣을 건데요. 이제 getKey 디스플레이 네임을 하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패드의 키 네이밍을 적으면 이제 다양한 그런 키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펑션으로 이제 크로즈 메뉴 닫는 걸 하나 만들고요. 리무브 프롬 페런츠 하시고, 요건 이제 많이 보여드린 부분이니까 뭐 모드를 다시 이제 게임 패드 모드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게임 모드로 이제 UI 모드에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핸들이란 걸 이제 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번엔 언핸들을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면 이제 꺼지지가 않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지 포커시브를 켜야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패드로 하는 그런 UI 동작은 그 이지 포커시블이 많이 나오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크로즈 메뉴는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합니다. 네, 이제
껐다 켰다는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탭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위젯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채워 보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사용해서 그 안에 이제 글씨를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제 버튼은 좀 투명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네임만 이제 뭐 네임 텍스트로 해서 꾸몄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 이제 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가 되는지 불리언 값까지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바인딩 하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채워 넣을 건데요. 이제 그 함수 네임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불리언 값 가져와서 활성화 됐을 땐 노란색, 아닐 때는 흰색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다음 make slate color를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의 내용을 바꾸고, 좀 전에 이제 컬러를 한 거고, 좀 이번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글씨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엔 다시 이제 플레이 메뉴 처음에 그 바탕으로 가서 호리젠탈 박스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든 그것을 이제 네 가지를 가져옵니다. 이제 각각 네이밍은 아까 바인드한 거에서 이제 이름 바꾸면 되고요. 페이지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여기서 편집을 하면 바로 이제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실행을 하면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제 이름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펑션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인크리스 페이지랑 이제 뭐 디크리스 페이지에서 이제 탭을 그 위에 그 숄더 버튼이라고 하죠. 그 패드에 위에 버튼을 통해서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이제 탭을 이동하는 부분의 기능을 만들 건데, 일단 페이지 인덱스라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인크리스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뭐 3보다 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있고, 디크리스는 이제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뭐 0보다 작을 경우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 보통 하시는 식으로 노드를 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건 따져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스위치 온 스트링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패드에 있는 왼쪽 숄더 버튼, 오른쪽 숄더 버튼을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점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왼쪽으로 이제 돼 있긴 한데, 그냥은 작동이 안 되고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바꿔줘야 됩니다. 일단 그 호리젠탈 박스의 좀 네임을 좀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방금 그 호리젠탈 박스의 차일드, 그 안에 있는 요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페이지 인덱스로 붙여서 일단은 거기에 캐스팅을 해옵니다. 플레이어 메뉴 페이지 타이틀 UI로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업데이트 타이틀 바로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자세한 건 한번 나중에 끝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그 흐름을 아는 게 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안에 내용을 다 갖고 와야 되니까 포르 문을 돌려가지고 그 내용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가져와서 컴플리트를 한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실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형태는 만들고 한번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위치 같은 거 좀 더 편집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임 타이틀에도 이제 포커싱을 잘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이제 이동을 잘 하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좀 너무 밝으니까 이제 그 색깔 같은 걸 조금 더 가다듬어서 좀 잘 보이게 글씨가 좀 일단은 좀 편집을 했고요. 그 페이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위젯 스위처라는 거를 사용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위젯 스위처는 그 밑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바꾸면서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제 페이지 캐릭터라는 이제 밑에 표시될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내용은 이제 채워 넣겠지만 일단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써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카피해서 각 그 제목에 맞게끔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제 그 각 위젯 스위처에 맞게끔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하면 그 내용에 포커싱을 하고 그 내용에 맞게끔 이제 또 다른 기능을 넣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캐릭터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 알아보기 힘드실까봐 좀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예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제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위젯 스위처 안에 이제 저렇게 밑에 각 만든 페이지를 넣고, 일단은 좀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꾸고요. 위젯 스위처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벤트 콘스트럭트 이제 처음 생성할 때 set active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활성화될 페이지를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페런츠화 해서 이제 차일드를 가져오고 칠드를 갖고 오고, 이제 포르 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 메뉴 타이틀,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캐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즈 액티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스스로 이제 그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내 자신을 캐스팅해서 갖고 와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생각을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겟페런츠에서 파인드, 그래서 넘버링을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스스로의. 좀 이따 그 최종본에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스위처 타이틀이란 거를 갖고 오고 거기서 이제 set active widget index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세부 밑에 하단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페이지 캐릭터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캐릭터 쪽만 한번 기능을 넣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그 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예제를 그냥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보시고 모자란 게 있으면 이제 그 원래 유튜버의 그런 영상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템 부분은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제가 좀 더 보강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거의 이제 흡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진행했다가 이제 너무 이제 예제가 복잡해져서 다시 좀 간략하게 좀 롤백을 해버렸고요. 나중에 이제 투 스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핵심 기능을 한 번씩 해보고, 그다음에 복잡한 부분 실제 만든 걸로 바꾸는 변경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패드를 이용해서 탭으로 위젯 스위처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거나, 포커싱을 통해서 위아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하는 부분이 오늘 시간에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킬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부수적으로 좀 데이터 관련되는 기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완성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UI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쭉 그 변수를 만들고 그 네이밍도 하나씩 다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면 네이밍이 이제 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네이밍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이름을 막 했다가는 서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스태미나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서 했을 때 스킬 포인트를 뭐 이제 주고 하나씩 올려주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스킬 포인트가 뭐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이제 크면은 이제 브랜치를 걸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트렝스 버튼이니까 스트렝스를 값을 올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정을 하고 이제 스트렝스 넘을 셋 텍스처 해서 텍스트에서 뭐 이렇게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UI에 밑에 뭐 인텔리전스하고 스트렝스는 뭐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로직 사용하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심으면 이식을 하면 되고요. 같은 로직으로 특별히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커런트 레벨도 일단 설정을 했고요. 일단은 그냥 그 스태틱하게 값을 넣고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변경하는 거는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벨 설정 같은 거 그냥 일단은 강제로 설정을 했고요. 포맷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름 합성해서 레벨 넣고요. 그다음에 스킬 포인트 넘도 처음에 컨스트럭트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게끔 갖고 있는 포인트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가 옮겨지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팬 스킬 넘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available 스킬 포인트에서 빼야죠. 하나를 빼고 그거를 이제 딴 데다 이식하는 그런 거를 넣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스트렝스가 어떤 거든지 하나 높아지면 그냥 포인트에서 하나 스팬을 사용했다고 하나씩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고 하나씩 넣으면 이제 그 포인트가 줄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제 그 샵 처리된 부분도 쭉 그냥 똑같이 스트렝스 뭐 이런 거를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엔 0이겠죠. 그 처음에 이제 값을 다 표현해 주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에 0이다가 이제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장은 안 되고요. 이제 메뉴를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동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함수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 바꿨고요. 포커싱 부분 좀 처리를 하고 있고요. get child를 가져와서 인덱스 부분 셋 키보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크리스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도 포커싱이 있어야 되니까 딜레이를 잠깐 주고 이렇게 포커싱에 인덱스를 통해서 되게끔 해놨고, 다음에 이벤트 틱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가 이제 포커싱이 있다면
이렇게 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실행해 보면 아직 이제 포커싱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손을 보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 세팅에서 포커싱 부분을 이제 네버로 좀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튼 3개를 가져와서 메이크 어레이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애드핀 하셔서 만들고, 이것을 이제 버튼 어레이로 합니다. 네, 그거를 이벤트 콘스트럭트에다 붙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for 루프문을 그 버튼 어레이를 돌려서 그거를 이제 포커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고 뭐 없는 경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좀 잘 패턴을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도 이제 작동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포커싱이 이렇게 안 난다고 보고, 근데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퀀스를 통해서 먼저 위에 셋 포커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아래 그 로직을 실행하는 식으로 돼야 설정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포커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해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되긴 되는데 이제 그 포커싱이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키를 이제 위아래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업으로 갔을 때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위로 해서 이제 그 포커싱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포커싱이 빠지지 않고 내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메뉴 UI란 것을 만들었고, 게임패드 스페셜 라이트라는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패드의 그 가운데 있는 3가지 그 메뉴 버튼 중에 그 오른쪽 버튼이고요. 이제 그 버튼을 사용해서 열게 되면 처음에 이게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인풋 액션 메뉴 UI란 걸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게임패드 키가 있으면 브랜치에서 true가 되면 여기서 이제 위젯을 띄워주는 요렇게 되고, 요건 그 프로모트 밸류를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이제 인풋 모드를 저기 UI 온리 모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띄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그 펑션에 보면 오버라이드에서 온키 다운 메뉴를 꺼냅니다. 근데 인풋에 보면 오버라이드에서 보시면 저기 온키 다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 선택이 지금 전 돼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해서 그 인풋에 관련돼서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getKey하고 그다음에 getKey 디스플레이 네임을 해서 그 스위치에서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밸류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눌렀던 get 스페셜 라이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미 눌러진 상태니까, 눌러진 상태면 클로즈 메뉴, 이제 메뉴 닫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그 트리거 버튼을 쓰면 디크리먼트에서 왼쪽으로 메뉴가 가고, 요건 라이트에서 오른쪽 메뉴가 가고, 그걸 핸들을 통해서 리턴 밸류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원핸드일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인데, 처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가져오면 이벤트 콘스트럭트를 통해서 페이지 인덱스 0번을 set active wizard index 하고, 그 키보드에 있는 타이틀에 그 차일드에다가 그 포커싱, 그러니까 맨 왼쪽이 0번이 되겠죠. 그거를 포커싱하는 이렇게 컨스트럭트 부분이 처음에 설정이 됩니다. 그 클로즈 메뉴를 보시면, 클로즈 메뉴는 간단하게 리무브 프롬 페런츠에서 다시 이제 게임에서 이제 플레이에 움직이는 그런 모드로 다시 그러니까 인풋을 바꿔줍니다. get 플레이어 컨트롤을 해서, 그 다음에 인풋 인크리먼트 페이지는 플러스를 하나씩 주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세 개까지 이제 메뉴가 있으니까 3으로 했고 그거보다 작을 경우 뭐 해서 페이지 작을 클 경우에는 이제 그 다시 0으로 이제 리셋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업데이트 좀 이따가 보여드릴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메뉴를 옮겨줍니다. 포커싱을 옮겨주는 거죠. 포커싱과 그 하위 메뉴들을 그 보여주는 걸 옮겨주는 겁니다. 위젯 스위처 타이틀을 해서 요 하위 메뉴를 어떤 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오늘은 이제 캐릭터 관련돼서만 메뉴를 만들었는데 이제 메뉴가 바뀌는 거를 이제 스위처로 바뀌게 만들어 주고 페이지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편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관련돼서 그 하위 메뉴에 셋 키보드를 포커싱 하는 거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포커싱을 뭐 그렇게 돼 있고 업데이트를 보시면 호리젠탈 박스 타이틀 요거죠. 요거 요 전체 요 창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를 할지. 그래서 보면 업데이트해서 포르푼에서 그 하위 메뉴니까 요 하나하나의 항목이겠죠. 세부 항목을 올 차일드를 포이치 루프로 돌려서 그 페이지 타이틀 요 하나하나의 위젯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서 set is active 이제 끄고 이렇게 해서 액티브 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업데이트로 계속 바꿔주게끔 하면서 갱신을 해줍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한번 선택이 된 거가 계속 노란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활성화된 것만 키고 나머지를 다 꺼주는 뭐 그런 식의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 한 그 메뉴 위에 타이틀의 메뉴를 보시면 이제 set active 페이지가 있고 그래서 액티브가 설정이 되면 이렇게 켜지는 거고요. 노란색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하고 요거는 이제 그 마우스 버튼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위에 거를 선택했을 때 되는 건데 get parent에서 all child를 빼오고 for loop를 돌려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is active를 해주고 다 for 부분이 돌았을 때 그 거에 있는 그 id 값을 다 갖고 오고 그거를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있는 플레이어 메뉴 요거죠. 방금 보신 얘를 플레이어를 통해서 가져오고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져오고 거기서 그 위젯 스위처 아까 본 그 위에 그 내용을 set active 위젯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프린트문을 하나 그냥 어떤 걸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로직이고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숫자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만 좀 다룰 거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하이 메뉴 부분을 한번 포커싱하는 걸 한번 보면 캐릭터 페이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내용을 채우기 위한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캐릭터 커런트 레벨을 가져오고 아직 이제 데이터를 정식으로 물린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물리기 위한 기본 준비만 해놓은 겁니다. 레벨 럼을 가져오고요. 여기 레벨 럼을 그러니까 레벨을 표시하고 뭐 포인트를 표시하고 내 포인트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표시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넘을 보여주고요. 포인트 넘은 요거죠. 포인트 넘을 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뭐 그냥 다 쭉 보여주는 거죠. 스트렝스 넘 위에 거 인텔리전트 넘 뭐 스태미나 넘 이렇게 위에 이 이름 이 네임 그 포인트 넘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이크 어레이에서 버튼 3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버튼 어레이를 3개 만들어서 이걸 set 버튼 어레이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틱을 통해서 키가 그 포커싱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빼는 건데, 이제 요거는 그거죠. 이제 포커싱이 포 루프를 돌려서 포커싱이 되면 색깔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 밑에 그 요 부분의 선택의 포커싱 색깔을 바꿔주는 거고, 이제 만일에 이제 거기서 스트렝스 맨 위에 거 버튼을 눌렀다면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0보단 커야겠죠. 0보다 크면 아니면 안 되니까 하고, 뭐 스트렝스를 이제 하나씩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되고, 스팬 스킬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스트렝스 포인트를 올려줬으니까 기존 포인트를 이제 줄여줘야 되는 거를 계속 실행하는 거고, 그건 좀 이따 보고. 마찬가지 똑같은 로직입니다. 똑같은 로직인데 이번 인텔리전스를 하고 이번엔 스태미나를 올려주는 똑같은 로직 3개가 있는 거고, 보면 스팬 스킬 포인트는 어베리어블 스킨 포인트에서 하나씩 빼서 스킬 포인트를 다시 셋을 해주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이제 가져오고 이제 이거 부분은 빠져 있는 그 UI 표현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이제 패드로 한번 해보면 열고, 그 스트렝스 위에 거를 통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디크리먼트해서 메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커싱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하나 스태미나를 하나 올리고, 뭐 인텔리전스도 올리고, 뭐 스트렝스도 올리고, 뭐 다시 또 딴 데를 갔다 오고. 하지만 이제 메뉴를 껐다 다시 키면 저장은 안 됩니다. 아직은 저장은 이제 나중에 따로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뭐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제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통해서도 이제 되게끔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직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UI의 그 동작은 하는데 아직 제대로 뭐 데이터가 물리기 전까지 상황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페이지 부분에 여기 뭐 이런,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있어서 업으로 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으로 여기서 올라가면 이 스태미나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릿을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스태미나를 통해서 다운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일로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한번 잘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면 넘어가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여기서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 처리된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패드 처리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마우스랑.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컨스트럭트에서 페이지 인덱스와 위젯 스위치 타이틀을 이렇게 갖고 오고, set active focusing 하고, 위젯 스위처 타이틀을 get child 하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는 이제 패드를 기준으로 UI, 메인 UI를 띄워서 캐릭터의 스탯을 찍는 거를 간략한 버전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제를 좀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 인벤토리 관련돼서 할 것 같고, 그 다음 뭐 퀘스트 할 것 같고요. 맵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드는 게임에서 사용을 안 해서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그 스탯 창에 이제 스탯을 내가 원하는 걸 찍고, 그 다음에 뭐 UI에서 왔다 갔다 탭으로 이동하고 이런 건 되긴 하는데, 아직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은 스태틱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저장도 아직은 안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UI 관련돼서 기능을 다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데이터를 좀 만지는 부분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뭐 좀 다른 이제 그 플레이 관련된 기능이나 뭐 전투 관련 개선도 조금씩은 한번 업데이트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UI 관련돼서 필요한 기능, 특히 콘솔 관련돼서 기능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그거를 언급하려면 좀 시리즈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채워 넣을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전에 찍은 영상이 너무 뒤죽박죽박 찍혀서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따로 좀 만들어 봤고, 그러니까 만들면서 이제 다음 거랑 섞여 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페이지를 쭉 만드는 건데,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확실히 한번 만들고 나서 그 로직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수정이 좀 이렇게 막 고쳐도 좀 용이하다 이런 부분을 좀 느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일 네임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전체 구조를 조금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니까 수정이 조금 쉬웠다 생각보다, 뭐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편집 없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세 가지 뭐 버튼을 이제 만들었고, 그 내용은 뭐 원하시는 만큼 이제 개수는 늘리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뭐 이제 내용도 채워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개발 기록 차원에서 남기는 거라 다른 튜토리얼처럼 깔끔하게 찍긴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 목적이 이제 개발 브이로그처럼 남기는 거지, 뭐 이제 나중에 또 튜토리얼로 보여드리는 그런 뭐 완전 그 부분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요. 튜토리얼처럼 이제 깔끔한 거는 이제 인터넷에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튜토리얼 제가 항상 느끼고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튜토리얼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기저기 있는 걸 끌어다가 붙이면 생각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튜토리얼만 모았다고 해서 금방 게임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 튜토리얼과 저 튜토리얼을 붙였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불협화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쭉 같이 모았을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까지 보면서 진짜 개발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그런 부분 좀 거친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 지금 오류가 계속 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저 버튼에 이제 기능 표현하는 부분을 다 표현했는데, 제가 그 다음 거를 좀 더 이제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거를 이 영상을 섞어가면서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설명하기 힘들어서 다시 그냥 그 간단한 버전으로 지금 롤백을 해놨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복잡하게 들어갔던 기능을 이제 삭제하고 다시 물리니까 전에 걸 못 찾아서 생기는 레퍼런스 오류죠. 저런 거 하나하나 이제 기능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는 뭐 차츰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보시면 이제 그 각 단추의 그 이름과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포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추에 뭐 그냥 글씨를 입히는 것 뿐이고, 이제 그 각자 버튼에다가 이제 그 온클릭 그 이벤트를 붙이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벤트 콘스트럭트에 그 지금 그 새로 만들었으니까 전에 게 안 맞는 건데 그 다시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뭐 특별히 뭐 복잡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빠르게 이제 새로 만드는 버튼으로 다시 이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그 타이틀 부분도 전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그냥 쭉쭉쭉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뭐 편집하고 이름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름이 달라져서 새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에 못 찾는 거를 찾아서 다시 슬롯을 붙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UI는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나중에 이제 계속 만드시면서 수정하고 이제 이 비슷한 기술들을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고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냥 겸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동이 다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